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저는 남편도 결혼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대가로 얼마 행복하지도 못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치른 뒤 다시 원래의 제 삶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었죠. 너는 매를 꼭 맞아봐야 아픈 줄 아냐고. 그런 신우가 있으면 믿고 걸러야 하는 거 모르냐고. 이런 뼈아픈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돌이켜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주변에 사는 소리가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라지만 가족 중에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신우이랑 저는 결혼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신우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접었어야 했었죠. 하지만 제 치기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신우를 이기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남편이 자기 누나한테 너무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이 답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그 못된 누나로부터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남편도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제 착각이었죠. 지 팔자 지가 꼰다고 남편은 지 누나한테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은 나 정말 우리 누나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왜 그러냐? 진짜 꼴 보기 싫다니까? 라고 했는데요. 말만 그럴 뿐 행동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생긴 거랑 다르게 여우 같은 누나가 늘 자기 입맛대로 동생을 구워 삶았는데 남편 벌이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모도 아니고 동생한테 용돈 탔으면서 동생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신우이였는데 아무리 그런 유용한 동생이라도 결혼을 하면 놔줘야 하는 것을 신우이는 여전히 자기 동생을 자기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었고 저도 어디 가서 지고 사는 성격은 아닌지라 그때부터 조금씩 불꽃이 튀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한 케이스인데 저런 누나가 있는 줄은 연애하면서 처음 알았죠. 솔직히 그전에는 친구이긴 해도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어서 아는데 누나 눈에는 남동생이 가짜나 보이고 한심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우도 말 안 듣는 자기 동생 잡돌이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을 잡는 게 아니라 동생을 이용하는 누나라는 게 저랑 다르더라고요. 그걸 시부모님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자기네 장녀가 답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 포기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 점도 솔직히 서운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이혼한 지금도 시부모님에게 악감정은 없지만 이렇게 된 데는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손으로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일을 해결하지 못해 아무 상관없는 저까지 피를 봤잖아요. 거기에 우유부단한 남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나 말에 홀랑 넘지 말았어야 할 선까지 넘었는데 그로 인해 저는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해버렸죠. 아니 이건 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혼만 하면 저도 억울해서 남은 인생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제대로 분풀이는 하고 끝을 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그 당사자들이 듣게 된다면 너무 네 얘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미리부터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마도 자기들 얘기인 거 알면 끝까지 듣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앞서 말한 대로 동갑 친구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뭐 그때는 얼굴만 아는 정도랄까요? 그리고 대학에 간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다시 만난 건 20대 후반쯤이었는데 동창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재회라는 걸 했죠. 제가 대학을 다니다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졸업 후 다시 캐나다로 넘어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곧장 외국계 대기업에 취업해
또래보다는 조금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편이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여동창의 권유로 난생 처음 동창회라는 곳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날 몇 마디 나누고 그게 계기로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저에게 회사 생활에 필요한 소위 말한 꿀팁을 많이 알려줬어요. 실제로 그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자주 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감정이 생기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다 큰 처녀 총각이 그렇게 자주 붙어 다니는데 연분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리하여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동료의 연애를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연인 사이로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사실 제가 주변에서 성격이 드세고 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연애가 쉽지 않았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천성이 순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 여자친구인 저에겐 그야말로 충성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 편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랑받는 기분에 제가 공주라도 된 기분으로 연애를 했죠. 그래서 연애하는 4년 동안 저희 커플은 싸운 적도 없었는데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든 적은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면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던 다른 남자와는 다르게 알았어, 나는 그런 줄 몰랐지. 이제 알았으니까 고칠게. 그럼 되는 거지? 그니까 자기야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도 빠르고 고치려 노력도 했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좋아했어요. 단순히 저한테 찍소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어른스러워 보여 제 스스로도 지나쳤다 반성하고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없는 아주 멋진 장점이 있는 남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다고 그런 장점은 저만 보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제 주변에서도 야, 너 같은 애 성격 받아줄 사람은 세상 천지 석현이밖에 없어. 너 석현이한테 잘해라. 어디 가서 석현이 같은 애를 만날 거냐? 라며 말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가 미래를 함께할 사이라고 생각했고 그때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결혼 정년기 때라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 장가를 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 둘도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찍이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남편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러했죠. 근데 말야, 나 지금 우리 누나랑 살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당분간은 우리 누나랑 같이 살아도 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니 세상 천지 결혼하고 신우이랑 셋이 신혼생활을 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팔짝 뜨면서 싫다고 분명히 제 의사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금방 난감한 얼굴을 하더니 구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 속은 답답하기만 했죠.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기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해? 둘이 살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 아니야? 세상 천지 신우랑 같이 신혼생활하고 싶은 여자가 어딨어? 아니, 계속 셋이 살자는 게 아니고 당분간만. 우리 누나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알잖아. 우리 본가는 좀 멀고 누나는 미용일한다고 여기저기 전전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벌이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누나는 죽어도 시골집에는 안 간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결혼은 지금 당장은 못하는 거지.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누나를 달고 올 생각을 해? 나는 자기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하는 소리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누나한테 뭐라고 하고 난리야. 나 결혼해야 하는데 회방 놓지 말고 집으로 내려오라고. 근데 누나가 꼼짝할 생각이 없거든. 오죽하면 엄마가 자기 손으로 끄집어 내린다고 했다니까.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해. 뭐? 이런 말 자기한테는 미안한데 자기 누나 좀 웃긴다. 전에 생활비 주고 용돈도 준다고 했지?
아니, 여동생도 아니고 누나 용돈 주는 동생이 어딨어? 그건 나 대신 집안일도 해주고 누나도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 용돈이지. 그냥 겸사겸사. 그게 그 소리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힘들게 일을 하고 싶겠어? 아니 100번 양보해서 동생이 편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동생이 결혼하겠다는데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거 자기 생각이지? 설마 누나도 그러고 싶대?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리 누나도 3년 정도 있으면 결혼할 거야. 지금 만나는 형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영끌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차렸대. 그거 자리 잡으면 결혼할 거고. 딱 그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될까? 누나 시집가기 전까지만, 응?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싫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3년 있다가 자기 누나 시집간 뒤에 하자. 그럼 되는 거잖아. 나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도 속으로 내심 당장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도 그랬나 봐요. 평소 같으면 제가 싫다고 하는 것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결혼 얘기는 그 뒤에도 계속 하더라고요. 한 집에 살아도 각자 사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자기 누나 성격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셋이 살아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결혼 문제만큼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저라고 다른 친구들처럼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미루자고 한 건데 며칠 뒤 뜻밖의 제안을 받았죠. 그건 바로 신우가 밥을 한번 셋이 같이 먹자고 했다는 거였는데요. 당장 결혼해라 마라 같이 살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 미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 괜찮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죠. 솔직히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미용 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는데 말투도 그렇고 편하게 밥을 먹기는 개뿔. 제 기를 죽이겠다고 나온 거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걸려오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타입이라 그때부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대인 신우도 제가 보통은 아니라는 걸 느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초장부터 예의는 밥 말아먹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서열로도 위니까 말 편하게 할게. 내 동생이랑 동창이라고? 근데 들어보니 외국물 좀 먹었다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말도 생긴 것과 똑같이 격이 떨어지던지. 저는 그래도 같은 사람은 되기 싫어 예의를 갖춰 대답했어요. 네,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고 대학 졸업 후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다시 갔다가 2년 뒤에 들어왔어요. 아, 공부? 정말 공부만 하다 왔어? 집이 좀 사나 보네. 근데 내가 듣기로 외국 물 먹은 여자는 좀 걸러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말귀 못 알아듣는 척을 해? 막말로 외국에서 행시를 어떻게 하고 지냈을지 누가 알아? 거기에선 외국 남자랑 사귀었니? 혹시 막 물란하게 그런 건 아니지? 누나,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나도 그런 건 안 물어봤어. 으이그 이런 순디가 너는 네 여자친구 과거 안 궁금해? 누나도 참 그만 좀 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 채영이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없었나? 야, 남자랑 여자랑 같냐? 아무튼 나는 좀 그래.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뿐인 동생인데 걱정 안 되겠어? 네, 기분이 좀 나쁘긴 하네요. 외국 생활 했으면 뭐 다 그러나요? 그런 생각도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외국 생활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서 사람을 매도하죠? 저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당당하게 기분 나쁘다는 정확한 뜻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다소 놀란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쳐다봤는데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 외국물 먹어서 그런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네. 그럼 좀 피곤한데. 설마 내 동생 착하고 순해서 만나니? 네 마음대로 다르기 쉬우니까?
라며 이제 나에 대놓고 싸우자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러고는 유치하게 제가 입은 옷 들고 간 방을 보며 딱 봐도 사치가 심하다며 자기 동생만 등골이 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저런 여자는 안 된다고 제 면전에서 제 험담을 했어요. 아니, 무례해도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그런 신우를 보며 참지 않았어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사치가 심한지 아닌지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만나자고 해서 나왔는데 이러시라고 일부러 보자고 하신 건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누구처럼 용돈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재물건 사는데 사치가 심하다는 말을 왜 들어야 해요? 뭐야? 너 지금 나들으려고 하는 소리지? 내가 내 동생한테 용돈 받고 산다고 너 일부러 나한테 꼽주는 거니? 웃겨 정말. 야, 나도 집안일 해주고 정당하게 받는 거야. 얘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어머, 그러셨어요? 그럼 석현이 집 파출부 일 하시는 거였네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파출부? 저게 진짜 찢어진 입이라고 지멋대로 떠들고 있네. 언니야말로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어리고 언니 동생이 만나는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똑같은 성인인데 예의는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외국 생활하고 와서 물러나니 어쩌니 저 매도하고 지금도 사치가 심하다고 선 넘으셨잖아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평소에도 싸가지 없단 소리 자주 듣지? 야, 둘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그럼 내가 신우 될 거라는 건 알고 덤비는 거니? 네, 결혼하면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희 초면인데 왜 자꾸 저한테 야야하세요? 아무래도 저한테 감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빙빙 돌리지 말고.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말할게. 네가 내 동생한테 니네 둘 결혼하면 나더러 나가라고 했다며? 네가 뭔데 나를 나가란 말이야?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언니랑 셋이는 못 산다고 했지. 그리고 저는 당장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3년 있으면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3년 안에 결혼을 하든 5년 안에 결혼을 하든 네가 왜 관여하냐고 내 결혼을. 누나 미쳤어? 그만 좀 해. 누나가 그랬잖아. 3년이면 지금 만나고 있는 형이랑 결혼한다고. 이 등신아. 남녀 사이에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 설마 너도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야? 너 잊었나 본데 너 어릴 때 내가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서 키웠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나랑 나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키우긴 뭘 키워?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엄마 아빠가 할 일 없으면 당장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래, 나는 절대 싫어. 내가 왜 시골에서 살아? 나같이 세련된 애가 어떻게 그런 깡촌에서 사냐고. 나는 서울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니들은 니들대로 결혼해. 그리고 방 한 칸 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엄마 아빠는 너 빨리 장가 보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장가 못 간다고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그냥 네가 나서서 나랑 사는 거 괜찮다고 하라고. 그럼 시골에 있는 양반이 뭐라고 하겠니? 저는 나이만 먹었지 한심하게 짝이 없는 신우의 모습에 저딴 집에 시집가면 피보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더 볼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신우는 예상했다는 듯 피식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이코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던 일로 할 요량으로 아무래도 목적이 저희 결혼 깽판 같은데 알았어요. 저도 언니 같은 신우 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평생 동생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세요. 저 결혼 안 할게요. 됐죠?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르게 나왔는데 그러자 신우는 뭐라고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이 바로 쫓아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더러 쫓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죠. 제가 어찌나 큰 소리를 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는데 순간 남편은 쫓아오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러니까 지 누나한테 호구 잡혀 살지 한심한 놈.
너 같은 놈은 평생 결혼하면 안 돼. 어떤 여자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진짜 기가 막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씩씩거리고 집으로 갔는데 마음이라는 건 또 미련이라는 건 생각처럼 모자르듯 뚝 끊기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저랑 정신 나간 신우가 있는데 이대로 결혼을 한다는 건 섣불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힘들어도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울고불고 비는데 정말 죽겠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제가 바라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고향집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신우는 자기 부모한테 제가 싸가지가 없고 외국에 나가 물란하게 놀다 온 애라며 결혼시키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네 말을 어떻게 믿냐고 괜히 가운데서 수작 부리지 말고 집으로 당장 내려오라고 했답니다. 심지어 시아버님은 당장 올라와 신우를 억지로 끄집어 내리겠다고 통보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부모님에게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한 걸 들으시고는 사과도 할 겸 얼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요청하시는데 결혼을 안 할 거라도 모르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자리에 나갔고 시부모님의 인품에 크게 안심한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약속은 못 믿어와도 시부모님이 하는 약속은 믿음이 갔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며 신우 단속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시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보통 신우도 신우지만 시어머니가 별로면 그 결혼은 망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성품을 보아하니 남편의 순하고 어진 성격이 여기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신우는 누굴 닮았냐 하신다면 그건 시아버님은 닮은 것 같더군요. 성격이 불같으시고 욱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우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는 부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건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남편이 착하고 순해서 좋긴 한데 맺고 끊음이 확실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호불호가 강한 성격에 책임 소지도 분명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을 좋아해요. 제가 그런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또라이 같은 신우도 괜찮겠다 싶었고 저랑 헤어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부쩍 야인 남편을 보며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하고 반반 비용과 대출을 부담해 신혼 전세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신우는 싫다고 저항했지만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자기 부모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한 달 만에 신우가 다시 올라왔고 저희랑 사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을 해줘서 원룸으로 더 지내게 되었는데 월세는 네가 벌어서 해결하라고 그러다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시집을 가든 집으로 내려오든 하라고 하셨다는데 그 이후부터는 골치가 아팠어요. 한참 좋아 죽겠는 신혼이었는데 느닷없이 불청객이 돌아왔으니 저희 신혼생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죠. 신우가 걸핏하면 저희 신혼집에 와서 제 살림에 딴지를 걸었거든요. 이거 왜 여기 있어? 얘가 생각이 없네. 살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머, 냉장고는 더 대박이네. 이게 냉장고야 음식 쓰레기통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또 저희 집 살림 마음대로 뒤져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런 행동 삼가해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삼가 좋아하시네. 올케. 올케는 살림을 이따위로 하면서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야? 왜? 고고한 올케는 이런 건 하찮아서 신경을 안 쓰나? 하찮은 게 아니라 저도 바빠서요. 그리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형님 불편해서 저희 집에 오시라고 못해요. 어머 웃겨? 내 동생 집에 내가 오는데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여기 형님 동생 집이기도 하지만 제 집이기도 해요. 저희 반반 비용 부담하고 대출금도 반반 내는데 한쪽이 불편하다고 하면 못 오시는 거죠. 정말 질린다. 그래, 너 잘났어. 넌 네 위에 아무도 없지?
도대체 석현이 쟤는 그 똑똑한 머리로 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신우는 제 말에 또 기분이 상했다며 팽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야무지게 제가 사다 놓은 간식이며 생필품을 몰래 훔쳐갔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폭발하기 전에 누나 단속하라고 일러뒀는데 남편도 누나는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며 자기 누나 때문에 짜증을 냈죠. 그리고 신우는 제가 결혼 후 본격적으로 남매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불만을 표현했는데 다행히도 신우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가족 중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신우만 또 억울하다고 펄쩍 뛸 뿐이었죠. 그러다 결혼 후 3개월이 좀 지났을까? 남편이 갑자기 부쩍 살이 찐 것 같다며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긴 결혼 후 10kg 가까이 쪄서 저도 남편에게 다이어트를 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50% 할인해준다는 말에 남편은 홀랑 넘어가 신우의 남자친구가 운영한다는 휘트니스 센터에 등록했는데 위치가 저희 집이랑 좀 멀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랑은 제법 가깝다며 남편은 퇴근 후 운동하고 아예 씻고 집에 오면 편하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라커도 무료로 쓰게 해주고 편의도 많이 봐준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은 남편의 뜻을 존중하자 싶었는데 이게 제 이혼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참 한성실하는 성격인데 확실히 처음엔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고 운동에 제법 재미를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편하니 욕심이 난다며 매일도 모자라 주말까지도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간 사람이 늘 화몽차사였어요. 주변에서는 운동이라는 게 한번 중독되면 그렇다고 지금 한참 재미있을 때라며 저한테 같이 운동을 하던 저만의 취미를 하라고 했는데 신혼이라 저는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운동하는 것도 데이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예쁜 스팟에 가서 사진도 찍고 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랑 디저트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으니 저는 슬슬 짜증이 났고 남편은 알았다며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처럼 그 약속은 잘 지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휘트니스 센터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있다며 운동 끝나고 술도 마시고 오고 친목 어쩌고 하면서 핸드폰을 끼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촉이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없던 남편의 핸드폰에 패턴이 걸려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연애할 때도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는 그런 후진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제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남편 핸드폰에 패턴이 걸려있는 걸 보고 좀 의아했고 왜 보지 말자 싶으면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고 그게 뭐라고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알아내고 싶었는데요. 저는 몇 번의 실패 끝에 자기 전에 남편의 패턴을 푸는 모습을 보고 이거구나 했죠. 그리하여 남편이 잠든 후에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거실에서 풀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세상에나 신우가 남편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주 커플이 쌍으로 제 남편을 그 여자랑 엮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신우가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뒤로 이런 대왕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남편은 처음엔 철벽을 치는 것 같더니 점점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고 자기 누나한테 불안감을 호소하는 대화를 발견했어요. 그때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톡의 내용도 참 기가 막혔죠. 불안할 것 없어. 너는 너무 순진한 게 문제야. 걔는 더하면 더했지. 너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네가 순진해서 몰라. 원래 결혼하면 자기 가정 지키면서 걸리지 않게 뒤로 호박씨 까고 그래. 그니까 괜히 멍청하게 들키지 말고 평소대로 해. 이렇게 자기 동생을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자기가 소개해준 그 여자가 얼마나 쿨하고 괜찮냐며 자기는 사실 그 여자가 자기 올케가 되길 바랬다며 저는 싸가지가 없어서 싫다고 적어두기도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누군 자기를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그 여자 사진이 있을까
사진 갤러리를 뒤져봤는데 더블 데이트라도 했는지 넷이 같이 찍은 사진도 떡 하고 거기에 있었어요. 넷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냈다 눈깔이 돌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남편 팔을 부여잡고 좋아 죽겠다는 듯 기댄 건지 안긴 건지 미세한 틈도 없이 밀착해 사진을 찍었더군요. 그걸 다 확인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분노였는데 왜 사람이 이성의 끈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바람핀 상대 여성과의 대화도 있었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아무리 그리지만 여기에 적기 민망한 표현들이 가득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은 그 여자와 스릴 넘치는 연애를 하며 즐기고 있었어요. 지 누나한테는 들킬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하더니 그 여자랑 대화하는 창에는 그런 불안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저랑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허세도 그 여자한테는 부리는 것 같았는데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는데 사람들은 신혼이라 얼마나 좋냐고 제 속도 모르고 부럽다고 지금 많이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즐기기는 개뿔. 저는 남편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그날부터 밤마다 저는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신우가 팁이라며 와이프 속이는 몇 가지 변명을 그럴싸하게 코칭하는 내용이 대화글에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1박 2일 출장에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출장 간다고 팔고 하루 놀다 오자고 바람을 넣은 글을 제가 봤거든요. 장소도 어쩜 똑같이 강원도였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지만 저는 웃으며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을 미행했는데 아주 넷이 재밌어 죽더군요. 뒤에서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조물락거리는 걸 보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는데 거기에 더 대박은 밤에 저희 남편과 그 상대 여자가 팔짱을 끼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짐작은 했거든요. 마누라까지 속이고 여행 간 남자가 건전하게 놀겠어요. 물론 제가 객실 안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 이후의 일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혼하기로 벌써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간 모은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다녔어요. 다들 하나같이 저의 혼인 기간을 듣고 기가 막혀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상황에 광분을 하던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기로 계약을 했죠. 이혼도 이혼인데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서 그 내연녀 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가능했는데요. 처음엔 주소도 모르고 소송하고 싶어도 못하는 줄 알고 상담했다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전화번호를 알면 법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상간녀와 남편, 신우한테까지 소장을 작성해 발송했고 남편이 회사로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난리가 났나 보더군요.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랐고 저에게 허겁지겁 달려와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는데 자기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며 당장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맹세코 저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는 개소리를 했는데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모텔은 갔지만 잠은 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그 선만 안 넘은 걸로 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게 되나요? 자기 배우자 속이고 다른 이성을 만났으면 제 경우엔 플라토닉 사랑을 나눴어도 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헛수고 그만하고 소송할 거면 너도 변호사 선임하고 그게 아니면 협의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앵무새처럼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 반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자기 누나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누나가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누나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럼 지가 한 건 다 누나 때문인가요? 물론 저는 신우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저의 결혼의 파탄 원인은 전부 신우가 제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울먹였고, 미안해. 누나가 아무리 옆에서 바람을 넣어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회수도 그만 갈게.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내가 잘할게, 응? 라고 했는데요. 저는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그 말에 뚜껑이 열렸어요. 알면서 그런 짓을 했냐고 바로 따져 물었죠. 그리고 왜? 아주 좋아 죽던데.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 만나. 형님은 그 여자가 올케였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아주 딱이네. 그러니까 니들끼리 재미나게 살고 나는 좀 빼줘라. 라며 쏘아붙여주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버텼거든요. 그리고 내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자기한테 상간녀 소송을 할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도 유부남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진미 언니가 하도 자기 동생 자랑을 하면서 만나보라고 해서 몇 번 만났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저 절대 언니 몰아내고 석현 씨 차지할 마음은 없었어요. 다신 석현 씨 안 만날게요. 저 위자료 드릴 돈 없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라며 신우를 또 팔았는데 정작 신우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살짝 그게 의아하긴 했는데 저도 버틸 수가 없었겠죠. 연락도 없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머리 꼬라지를 보니 살짝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발을 쓰고 왔더군요. 알고 보니 집에서 시부모님이 머리를 밀어 절에 보내겠다고 하셨고 저한테 빌던 그 상간녀가 언니 때문에 소송당했다며 상간녀 위자료를 신우더러 물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 위자료에 상간녀 위자료까지. 신우는 전에는 볼 수 없던 저자세로 빌기 시작했는데 소송들만 다 취하해주면 평생 제 눈에 띄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제가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든 혼을 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올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잠깐 올케 좀 혼내주려고. 내가 설마 내 동생한테 정말로 바람 피우라고 여자를 붙였겠어? 아니야. 운동할 때 혼자 있으면 가기 싫고 꾸준히 못하니까 그냥 알고 지내라고 가볍게 소개한 거지. 고은이 걔도 내 동생이랑 정말로 어쩌고 싶은 마음 없어. 그건 내가 장담해. 그러세요? 근데 세상 어떤 여자가 그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저는 싫어요. 제가 왜 그걸 믿고 마음을 바꿔야 해요? 저는 안 믿고요. 제가 당한 만큼 다 받고 이혼할 거예요. 올케, 제발 마음 좀 바꿔줘. 안 그럼 나 정말 죽어. 지금 석현이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고은이까지 나만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살겠니? 올케도 나 거진 거 알잖아. 내가 앞으로 올케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고은이 상간녀 소송 취하해줘. 어? 제발 이렇게 사정할게. 진짜 미치겠네. 제가 싫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왜 말을 못 알아듣지? 동생한테 저한테 걸리지 않도록 이리저리 코칭하더니 이렇게 될 줄은 모르셨어요? 나는 형님이 다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이혼시키고 다시 동생 등골 파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랬죠. 근데 정말 신박하지 않아요? 제 이혼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님이랑 사무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막 나가는 누냐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봐줘요? 석현이 그 내연녀 형님 중에 가장 악질이고 가장 나쁜 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도 제일 크게 받아야죠. 올케 제발 그럼 나 죽어. 신우이는 아이처럼 방방 뛰며 자기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오만정이 떨어졌는데 남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 정도 깡도 없이 저랬나. 그냥 저 인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또다시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식 교육 잘못시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이혼할 거냐고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대로 문제를 덮고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면 저는 계속 이 일을 곱씹으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미안하다고 그 말밖에는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우와 그 내연녀가 서로 얼싸안고 머리끄댕이 잡으려 개싸움을 벌였다는 말도 들었는데 콧방귀만 나오더군요. 서로 좋다고 뒤로 호박씨 깔 때는 언제고 다 큰 어른들이 뭐하는 짓인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누나랑은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듯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 점을 계속 어필했지만 저는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저는 남편과 한 집에 있기 싫어서 친정으로 들어가 지내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도 바람은 초정의 끝장을 내놓는 게 좋다고 제 의견에 찬성해 주셨어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또 피운다고 저희 엄마가 엄청 싫어하셨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높게 평가했던 남편의 순하고 착한 성품이 저를 잡는 줏대였고 한심한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는 끝까지 법으로 싸워서 원하는 걸 다 얻어냈어요. 덕분에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싸가지 없는 년, 별소리를 다 들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짓거리라고 내비뒀어요. 그러자 신우는 더 열받아 혼자 지랄 발광 별짓을 다 했는데 남편은 저랑 눈도 못 마주쳤죠. 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며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했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자기 누나가 저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거기에 놀아나다니 너는 평생 아무 여자도 만나지 않고 계속 누나한테 호구 잡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도 해줬죠. 그리고 저는 회사와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 반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혼녀로 한동안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지만 그 덕에 주변에서 밥도 많이 사주고 술도 많이 사주고 엄청 배려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정받는 기분이 참 구질구질하고 별로였는데 제 잘못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았나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제 생활로 돌아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건강과 정신 수양을 위해 요가도 배우고 있는데 그 때문인가? 요즘 예뻐졌다는 말을 부쩍 자주 듣고 있어요. 예쁘다고 하는데 싫어할 여자는 없잖아요. 그래서인가 요즘 부탁하지도 않는 소개팅 자리를 자꾸 주선해 주시는데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뭐 앞으로 평생 그러겠다는 결심을 한 건 아닌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이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저는 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 제 전남편이었던 그놈은 결혼하자마자 바람핀 파렴치범으로 소문이 나서 회사도 그만뒀다 하는데 지가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극복하길. 그리고 그 사이코 같은 신우는 부디 자기보다 더 고약한 상대 만나서 천배 만배 아니 만만배 더 고생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 아주 짧았던 유쾌하지 못한 결혼과 이혼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저 역시도 좀 더 내면적으로 성장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비록 이혼 경력은 생겨버렸지만 제가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